3월 7일 토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는 총 6,605분이며 11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지되었고 4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6,767명으로 이는 진단검사 총 17만 8,18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제한 강화 조치,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과로로 사망한 성주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이장, 반장, 의료인들께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배려와 양보, 응원과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자발적으로 성금과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흔쾌히 제공해 주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맞이한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낮은 치사율,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6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신규 환자는 364명으로 현재까지 4,69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2,003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952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현재 1,689명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대구 현지 급박한 상황 때문에 현지에서의 자료 정리와 입력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 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 내지 10%대의 수준으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며 확진 환자 발견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발열 또는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소의 진단검사 필요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 병상을 확충하며 입원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대기 인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기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중증 환자 이송에 주력하는 한편 대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이송 체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최대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대기 환자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부 생활치료센터에 확진 환자가 입소하는 경우 다인실을 1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대기 환자 해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도 다른 대기 환자들을 고려하여 다수의 불편은 감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북의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와 봉화군 등의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경산시로 이동하여 경북도와 협력하여 시설격리, 환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동국대병원, 영주와 상주의 적십자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경산시에 1개소 확보하고 추가적인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중앙정부와 경북의 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주민들께서는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분간 이동을 자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피해 주시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총 8개의 시설에서 1,527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73%인 1,1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각 센터별로 병원과의 협진 체제를 갖추고 모두 152명의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천의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구미의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이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추가로 695개 실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소자 분류, 확진 환자들의 이송 등이 많은 분들의 협조로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와 의료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들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과 기업들,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총 303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여 호흡기 전용 외래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9개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의 진료구역을 분리 운영하여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내의 감염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환자가 확인된 분당 재생병원은 3월 2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곳입니다. 3월 6일 입원 환자 3명, 보호자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나 모두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한 개의 병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타 병동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대응 지침과 예방 지침을 총 7차례 시달하고 현장 점검,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의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머물고 계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치가 미흡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조사에 이어서 추가 조사를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는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생활시설에 대하여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입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위생 준수, 주기적인 발열 체크 등
집단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나 확실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향후 며칠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 10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에 시각적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해당 브리핑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문자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오성을 먼저 받고 사후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러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에서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2분 계신데 질문하실 기자님 혹시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송에서 현재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요. 서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KBS, TV조선, 연합뉴스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KBS 홍석우입니다. 복지부 공무원이 감염이 됐는데 어떤 경로로 좀 확진을 받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 확산 주무부처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 업무 지장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 방역 업무 담당하시는 복지부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오늘 마이크가 지금 꺼졌습니다. 예. 지금 들어왔습니까? 네. 네네. 예.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 한 분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전 직원들에게 이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가능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서 머물면서 대기토록 지시를 했고 현재 역학조사관이 세종시와 또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은 판단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동 동선에 따라서 저희들 지침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소독의 범위나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관련된 저희 중수본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까지도 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하게 아마 내일까지는 소독을 통한 소독 작업과 사후에 안정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적인 부서원들은 다른 업무 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을 통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아침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그렇게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